이러진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표창장 발급 안 했다고만 해라.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한다. 안녕하세요. 딱딱한 뉴스를 쉽고 재밌게 풀어드리는 시사건건 홀수영입니다. 자,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또 말 바뀐 최성애 이야기입니다. 자, 최성애 전 동양대 총장. 이 양반 때문에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위조 사건이 시작이 된 겁니다. 나는 표창장을 준 적이 없다. 여기서부터 출발을 했고, 판결문에도 최성애의 증언이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다. 이 가장 중요한 증거로 최성애의 증언, 이걸 꼽았어요. 그런데 재판부가 최성애의 입이 신빙성이 있다, 일관된다 라고 얘기한 게 하나도 들어맞지가 않고 있습니다. 이것 조금만 유심히 봤으면 최성애의 증언에 신빙성이 없다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답정 너.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었다라는 걸 최성애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결국 표창장 위조 사건이 아니라 표창장 조작 사건.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도 표창장 조작 사건이라고 불러주십시오. 자, 오마이뉴스 기사가 나왔습니다. 또 말 바뀐 최성애, 상장 대장 못 받다. 소각 아닌 파쇄. 자, 상장 대장을 소각했다라는 녹취록을 대구 MBC에서 공개를 했었죠. 그런데 소각 아니다. 파쇄했다. 또 말이 바뀝니다. 또 상장 대장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또 상장 대장을 아예 못 봤다라고 또 말을 바꿉니다. 자, 일단 기사부터 살펴보죠. 자, 이 최성애가 상장 대장을 못 봤으며 상장 대장은 소각된 것이 아니라 파쇄됐다. 이렇게 오마이뉴스에 밝혔습니다. 이전에 나왔던 인터뷰 내용과 완전히 다른 내용이라는 거예요. 2019년 SBS와 국민일보 이때 보도 어땠는가? 자, 최성애 총장은 2019년도에는요 SBS와 국민일보 여기와 인터뷰를 하는데 상장대장을 봤더니 정교수 자녀의 이름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마이뉴스 기자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느냐라고 질문을 했어요. 자, 그러자 내가 그것을 못 봤다, 내가 그런 얘기를 안 했다, 그런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당시 인터뷰 보도가 잘못되었다는 얘기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누가 얘기했는지 모르겠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게 그 당시 SBS의 보도입니다. 동양대 총장, 조국 아들도 총장상 명부에 이름 없어, 이렇게 인터뷰를 한 적이 있고 이런 보도가 나갔다는 거죠. 그런데 나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 누가 얘기했는지 모르겠어, 이제 와서 또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자, 이 당시 SBS에서는 단독을 딱 앞에 달고요. 최 총장은 상장 명부를 확인해보니 총장 명의로 우수상이 나간 자료는 있었는데 조 후보자의 아들이 받은 우수상은 이름이 적혀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자, 이렇게 SBS가 보도를 했어요. 자, 정경심 교수의 아들이 상을 받은 시점은 2013년 6월 1일이에요. 자, 최근에 녹취록이 하나 나왔잖아요. 이 상장 대장이 폐기가 됐다, 이걸 소각을 했다 라는 녹취록이 나왔죠. 자, 이런 얘기가 나오자 2014년 이전 자료를 소각한 것이다, 뭐 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경심 교수의 아들이 상장을 받은 시점은 2013년 6월 1일. 자, 2014년 이전 자료를 다 폐기했다라고 얘기해놓고 내가 명부를 봤더니 이름이 없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볼 수 없는 명부였다는 거죠. 앞뒤가 너무 안 맞아. 이런데도 재판부는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라고 받아들여 준 겁니다. 자, 정경심 교수의 1심 공판 기록을 한번 볼까요? 정경심 교수 측의 변호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2013년 상장대장에 대해 동양대에서는 계속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 교무처장은 증인에게 정경심 아들의 상장이 있다, 상장에 있는 일련 번호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얘기했나요? 라고 이 장경욱 교수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이 장 교수는 일련 번호가 있다고 해서 저도 계속 지금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자, 그래서 오마이뉴스는 이 장경욱 교수와 통화를 합니다.
자, 장 교수는 2019년 당시 교무처장이 나에게 정경심 교수 아들의 1년 번호까지 불러줬다. 최성해 전 총장과 동양대의 주장대로 2014년 이전 상장대장이 폐기되었다면 어떻게 그때 1년 번호까지 불러줄 수 있겠느냐? 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국민일보도 2019년 9월 5일 기사에 상장 발부대장에 조국 딸 이름 없어. 정 교수 죄송하다 전화.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기사 내용은 이래요.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받았다는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에 대해 4일 상장 발부대장에 조 후보자 딸의 이름이 없다며 이 대장은 소각되지 않고 계속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최 총장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상장대장은 소각되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자, 이렇게 실려 있어요. 앞뒤가 계속 안 맞죠? 뭐가 진짜인지 이제는 모를 지경이에요. 자, 정경심 교수의 딸이 상장을 받은 시점은 2012년 9월 7일입니다. 2014년 이전의 상장대장이 폐기됐다. 이런 최 총장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자, 국민일보의 보도 역시 허위거나 최성해가 거짓말을 한 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최성해는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최근 일부 언론에 동양대 직원이 상장대장을 불태웠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서는 내가 옛날에 군대에 있을 때를 생각하고 불태워진 거로 잘못 생각했다. 상장대장은 소각된 것도 아니고 파쇄라고 그러더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본인이 본인 입으로 이 소각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이걸 직원이 소각해가지고 문제가 커지고 있잖아 라고 본인 입으로 직접 말한 녹취록이 나왔는데 이걸 또 뒤집습니다. 자, 이렇게 최성해가 계속 말을 바꾸자 이 동양대 관계자는 최 총장이 2019년 9월에는 정경심 교수의 딸과 아들이 받은 상장에 대해서 상장대장을 보니 이름이 없었다는 식으로 인터뷰를 했고 그 내용이 언론에 보도가 됐다. 그런데 상장대장을 제시할 수 없게 되자 다시 말을 바꿔 자신이 한 인터뷰가 아니다는 식으로 변명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 자, 이렇게 동양대 관계자가 오마이뉴스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자, 또 다른 관계자는 최 전 총장의 증언을 정경심 1심 재판부는 진실한 증언 운운하며 철저하게 믿었다. 검찰과 언론도 정말 상장대장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왜 폐기된 것인지 정말 폐기된 것이 맞는지 알아보려고 하지 않고 있어 답답하다. 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네요. 자, 정경심 교수 표창장 조작 사건. 정경심 교수를 단 한 번 소환 조사도 하지 않고 바로 기소를 해버린 그런 사건이죠. 자, 정경심 교수 기소하기 전 마지막 참고인 조사가 누구였느냐? 바로 최성해입니다. 8시간이나 조사를 받았고 윤석열과 같이 밥도 먹었다라는 증언도 나와 있습니다. 최성해의 8시간 조사 이후에 전격적으로 정경심 교수의 기소가 이루어졌어요. 이러진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표창장 발급 안 했다고만 해라.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한다. 유시민에게 돈 줬다고만 해라.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한다. 한명숙에게 돈을 줬다고만 해라.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한다. 이 똑같은 검찰의 못된 짓 레파토리, 이 시나리오가 표창장 조작 사건에도 가동된 것은 아닌가라는 강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검찰이 기소를 할 땐 유죄를 확정 지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기소를 하는 겁니다. 기소라고 하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신중하게 해야 된다. 하지만 지금의 대한민국 검찰은 일단 기소하고 봐. 그리고는 무죄를 주장하는 피고에게 자, 무죄를 입증해봐. 이러고 있는 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자, 싸워야 됩니다. 끝까지 싸우는 수밖에 없겠죠. 선거에서 지고 약간의 패배감, 힘도 좀 빠졌지만 정신 차려야 돼요. 다시 적폐들과의 싸움에 힘을 내봅시다.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다. 노무현 대통령의 말을 다시 가슴에 새기면서 또 달려보도록 합시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예요.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